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죠. 사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보면서 그래도 좀 하나 위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어제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월요일 날 있는 M&A 소식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주면 오늘 화요일 아침에 우리가 따라가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M&A 소식은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FMC라는 이제 긴장감,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9월 FMC 전후로 떠오르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벌써 몇 달째 있어왔던 M&A 소식이 발표되지가 않았고요. 한국 증시에서는 지난주 FMC를 앞두고 떠나버린 외국인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를 불러들인다는 가을 전어 같은 이런 외국인을 불러들일 만한 우리에게 전어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아직까지는 좀 손에 잡히는 이런 우리의 이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외국인 매도로 인한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는 솔직히 외국인들의 투심에 비해서는 낮지 않다라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이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8월에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됐습니다. NAR, 전미 부동산 중개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여름철이 이사철 비수기죠. 화면 볼까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한 520만 건 정도로 예상치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8월달 휴가철 막바지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8월 달에 그렇게 휴가 가고 하는 와중에 이사 가기가 쉽겠느냐라고 이제 내다봤는데, 실제 결과는, 오히려 7월, 휴가철 한창이었던 이 기간에도 못 미치는 505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연초 한파 폭설을 푹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다시 기저효과를 반등하다가 지금 이제 현재 다시 꺾여버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중간값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게 쉽게 나을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아니다. 수치 보실까요? 인포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지금 중간 주택 수요,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 단독 주택,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콘도를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이 다가구가 아파트 모두 지금 현재 감소를 하는 상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7, 8월이 이사철 비수기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7월이 한창에 이제 휴가철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왔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7월 달보다 8월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좀 누가 봐도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거는 그래도 휴가철이라는 걸 감안해 달라는 약간 이런 제스처인데 연준이 이제 가장 신경 쓰는 이제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택 지표가 될 텐데요. 평소 같으면 주택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연준의 이제 출구 전략이 앞당겨질 만한 그런 여지가 조금 줄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친시장적으로 봤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 달러 강세가 조금 물러난 거 말고는 이제 시장에 좋은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요. 전문가 평가 바로 들어볼까요? 판테온 이코노믹스 올 초에 이제 한파와 폭설로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이 봄 되면서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켰고 거기다가 겨울철에 얼어붙었었으니까 기저 효과를 등에 업고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이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이런 스트럭처가 아닌 저가 매물, 그러니까 이제 그 모기지 언더워터라고 하죠. 이제 차압 물량이나 모기지 금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 왔는데 8월 당시에는 모기지 금리도 올해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매매는 위축이 됐고 그렇다면은 9월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다음 달 주택 지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실까요? 하면 8월 달에는 이제 연초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이제 4.1 정도로
뭐 수요도 적어서 뭐 금리가 이랬겠지만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FMC를 앞두고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2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4.1에서. 근데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 건전한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 싸서 지금 그냥 예? 혹시 모르니까 사놓자 이런 이제 이 차압 물량 내지는 모기지 금리가 좌우를 해왔는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 이 상황이 다음 달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요. 지난주에 이제 FMC 전에 미리 안도렐리를 미국에서 즐겼고 우리는 그걸 따라갔지만 그 다음 날 이내 이 상승폭을 반납해 버렸고 연준 이제 이번에 9월 FMC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디테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는 또 부정적인 것만 이제 캐치업을 하면서 연준의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이제 그대로 느꼈었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기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만기일 이후 동향이 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FMC 이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여러 가지 출구 전략에 대한 힌트와 재료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느냐가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굳이 한국 증시가 혼자서 나홀로 반등하거나 상승으로 디커플링 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요,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9월 만기일이었다 이거예요. 선물 옵션 그것도 동시 만기일.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주간 단위로 어땠느냐를 봤더니, 지난 32년 동안, 82년 이후로, 1982년 이후로, 이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주간은요, 하락할 확률이 69%였대요. 지금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죠. 거기다 그럼 가장 이제 최근 해라고 할 수 있는 12해 중에서 체크를 해보면 그 중에서는 무려 10번이 하락을 했더라. 이거는 최근 12해, 12년간을 보면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확률로 동시 만기일 다음 주간은 하락을 기록할 가능성이 컸더라. 특히 이번에는 이제 썸머 랠리라고 해가지고 뭐 7, 8월 달에 증시가 좀 뜨거웠고 9월 달 들어서 사상 최고를 또 갔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오를 때는 못 따라가다가 내릴 때는 또 같이 동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락세가 얼마나 계속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단기 관점으로 보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UBS의 아트캐신. 이제 우리는 오늘 9월 23일이고요. 미국이 이제 9월 22일이었잖아요. 9월 22일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뭐 13일에 금요일 뭐 이런 샤머니즘을 좋아하는데, 지난 1929년 대공황 시작, 그 다음에 1987년 대공황 또 시작됐던 때, 그 다음에 1997년에 롱텀 캐피탈 마켓, 이 도산, 그 다음에 아시안 외환 위기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전과가 있는 날이 바로 9월 22일이래요. 게다가 이렇게 지금 얼핏 봐도 서너 번의 이런 이 전과가 있었던 이런 증시가 폭락했던 9월 22일 그 전에는 항상 연고점 내지는 사상 최고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월 22일은 항상 이제 저런 블랙 어쩌고 저쩌고 데이가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냥 기계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세는요, 외국인 매도세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삼성전자 하락세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사실 협력사이자 뭐 라이벌의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제품 출시라는 모멘텀 앞에서는 항상 또 라이벌의 이런 이 반대 이 동향이 있는데, 애플의 아이폰 6가 화면만큼 큰 반응이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거를 치하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신제품 첫 주간 판매량이 지난 아이폰 5S, 4S, 5 이때보다 거의 아이폰 5에 대비해서는 2배가 늘어났고요. 지금 1000만 대 판매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오더라고 하죠. 예약 판매도 역시 뭐 사상 최고, 거의 그 전에 비해서 더블로 지금 현재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애플의 관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력자이자 라이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꽤나 선방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이 보시면은 신제품 모멘텀이 이제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던 이제 8월 한 초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역동조화를 나타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최근 거의 임박해가지고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 아이폰 6 처음 나왔을 때 뭐 애플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했네,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지옥에서 뭐 벌떡 일어날 일이네, 우리끼리 뭐 이런 혹평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신제품을 내다 보니까 앞에서 보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리액션은 좋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실적 우려까지 지금 겹치면서 애플하고 역동조화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기로 하죠. 중국 경제에 대한 뭐 우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이 개혁 의지 자체는 높이 사는 바이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이 지방이나 이제 군사를 좀 빼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정황 중에서 오늘 저는 이거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상반기 국가별 위스키 수입량인데, 중국하고 싱가포르이 무려 46%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제 수입인가 봐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19.2%보다 이제 너무 언더퍼폼을 했고요. 중국 수요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개혁 정책하고 경제 둔화의 탓이다라고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지금 이제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도 금지되고 있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참 위스키 수입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수 위축과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우리도 위스키 수입량이 상반기 12%나 감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를 보겠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사실 큰 반등은커녕 오히려 1.64%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경거망동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62.38은요. 코스피 2000선 밑에 내려가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이 외국인의 시각이고, 한 63선 정도가 사실 63선 후반대가 코스피 2000포인트 연동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시각은 당장 오늘 2000포인트가 깨져도 우리는 갑자기 저가 매수에 나설 의사는 없다. 이렇게까지 시각이 많이 좀 차가워져 있네요.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준비한 내용 모두